혼자 에이베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 그 대응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을 잘 검토하셔야 되는데요. 각자의 상황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베바이오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여전히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더라도 최대한 비싸게 팔아보자라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냐면 이 주식이 내가 투자했던 이유가 사라졌냐,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이 ABL 바이오라고 하는 주식을 매수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이유가 사라졌는지를, 즉 재료가 소멸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재료가 소멸했다면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료가 소멸하지 않았고 나의 투자했던 이유가 앞으로도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갈 거다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면 시간을 들여서 할 만한 거예요. 다만 이것까진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을 투자했다. 그 시간을 뭐 예를 들어 1년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뭐 10%, 20%, 뭐 많이 먹어도 50% 이것밖에 오를 수가 없다면 이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헌데 저는 에이베바이오를 고작 이 정도 상승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투자하자라고 하는 관점인 거예요. 삼성전자 기억하세요? 제가 채널의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조회수가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이미 삼성전자 4만원일 때 뭐라 그랬죠? 들어가야 된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뭐 많이 올랐는데 뭐 15,000원, 뭐 2만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방송해야 된다 나고 했을 때 뭐 2024년도 25년도 콧방귀를 꼈습니다. 조금 올랐나요 얘네가?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1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 정도의 수백 프로 상승이 나오는 주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걸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 오르고 떨어질지 모르는 종목들에 올인을 하시겠습니까? 좀 비중을 적절히 분산하는 게 좋겠죠. 크게 오를 주식은 비중을 좀 키우고, 단기 회전을 하는 주식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적절한 비중, 생각하는 비중만큼 회전을 시키는 게 좋고, 어쨌든 우리가 1년이 걸리더라도 이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은 걸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황당한 이슈로 주가가 떨어지긴 했으나 저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집이 되고 있었다. 근데 얘도 10만원도 안 하던 이 주식이 100만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삼천당제약은 제가 팔자라고 했던 구간이 또 최고점이 됐어요.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삼천당제약 그리고 마지막 반등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시장에서 좀 잊혀지게 바래요. 시장에서 잊혀져야 물량이 정리됩니다. 다시 에이베이바이오로 돌아서,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맞춰냈습니다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자에게 맞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은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은 저도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만약 좋아요 수가 적다면은 당연히 겸허히 저도 받아들여야겠죠. 여러분들 마음 아프신데 제가 뭐 이미 정리를 하셨거나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괜히 희망 고문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제가 이 방송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좋아요를 보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럴 때에는 이제 에이베이바이오와 같이 재료는 참 좋은데 못 올라가고 이럴 때에는 여러분께서 어떤 걸 꼭 염두하셔야 된다 그랬죠?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이유가 그대로인지, 얘가 앞으로 반영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지, 그리고 반영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그걸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건 혹은 좀 비중을 덜어내겠다 하시는 분들이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에이베이바이오 그냥 뭐 보유만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종목들 수익은 챙겨가야겠죠. 자, 우리 에이베이바이오 주주분들은 제가 5거래일 예상하고 5거래일입니다. 5거래일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단기 종목이 하나 있는데 예상 수익률은 20% 정도 돼요. 좀 크게 터지면은 3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0%에서 30% 사이에서 좀 예상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네, 5거래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선착순 50명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선착순 50명까지만
7371 7454 여기로 오늘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에이베바이오라고 남기면 안 되고요. 딱 간단하게 뭐라고 남길 거냐면 VIP라고 남겨놓으면 돼요. 자, 영상이라서 더 말씀 못 드리고요.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두세요. 네, 세 글자만.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챙겨가시면 되겠고, 뭐 그렇다고 얘를 뭐 대거 손절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들여서 크게 올라갈 주식이라면 그 이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여기서 시간이 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오래 걸리는 건 속상하죠.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게 뭐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결과가 크다면 거기에 베팅을 걸어볼 만하다. 물론 여기에만 베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는 챙겨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올라갈 이유가 그대로일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나온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아이오니스에서 나온 소식이고, 아이오니스의 부사장 히엔자오 박사가 있는데 BBB 셔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랩바디 B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좀 복잡하시죠?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이걸 시간을 들여서 왜 우리가 큰 상승을 먹을 거라 보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서 단번에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설명 방법을 좀 생각해서 영상에 준비했는데, 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간을 들여서 보유하기로 하신 분들은, 자, 에이베바이오 포기하지 말자. 포기 금지. 자, 매도 금지, 포기 금지. 매도, 포기 금지. 댓글로 한 번씩 남겨볼게요. 많이 달리지 않는다면은 뭐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뭐냐면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값어치를 많이 잊고는 하는데, 퇴행성 뇌질환 분야는 수십조 원이 투자되고 있는 시장이죠. 근데 아직까지 특별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뭐 AbbVie 쪽에서 나오고 있는 약물이 있는데 그건 BBB 셔틀이 적용되지 않은 약물이고 이렇다 할 최종적인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야? BBB 셔틀이거든요. 이거는 복잡해도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보기로 했다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퇴행성 뇌질환 분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루게리병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이 된다면 뺄게요. 너무 도전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라도 좀 존재를 한다면 그 가능성을 보고 손을 내미는 빅파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빅파마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술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지금 에이베바이오가 해낸 사노피와의 계약이나 GSK와의 계약이나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나 이거 끝까지 임상 순항할 가능성이 과연 몇 %나 되느냐, 그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빅파마들도 그 현저히 낮은 가능성을 바라보고 임상을 진행하는 거고, 그 임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를 하고 수많은 비용을 들이고 수많은 기술 인력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업화까지 성공하게 되는 치료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상업화까지 못 가더라도 가능성, 실마리를 찾으면서 점점 업데이트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다가 도달한 게 보다 BBB 셔틀이라는 거예요. 퇴행성 뇌질환, 즉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루게리병, 이거를 우리가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BBB 셔틀이란 게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치료항체가 있습니다. 치료항체가 있는데 이걸로 치료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부작용도 너무 선명해요. 그러니까 이 약물의 용량을 늘릴 수도 없을 뿐더러 투여 기간을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근데 부작용이 왜 생겼어요? 용량을 늘려서. 용량을 왜 늘린 거예요? 약물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BBB라고 하는 뇌의 혈막이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약물의 항체가 두꺼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 겁니까? 그 두꺼운 뇌 혈막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BBB 셔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랩바디 B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미 BBB 셔틀이라고 하는 이 기술력은 퇴행성 뇌질환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력이 되었는데, 그 기술력 중에서도
매개체가 달라집니다. 대다수의 빅파마들이 무슨 매개체를 사용하나요? TFR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써요. ABA 바이오는 무슨 매개체를 쓰죠? IGF-1R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써요. 자, IGF-1R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는 건 ABA 바이오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 유일한 매개체를 사용하는 ABA 바이오에게 빅파마들이 나랑 계약하자라고 사노피, GSK, 일라이 일리가 달려들었고, 아이오니스 쪽에서도 심지어 부사장이 나서서 이거 좋은 셔틀이다. 앞으로 적응증 확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이미 수많은 빅파마들의 선택을 받았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적응증 확장을 예고하고 있고, 매개체 싸움에서도 BBB 셔틀이 매개체로 갈린다 그랬는데 매개체 싸움 속에서도 IGF-1R의 매개체가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매개체 싸움으로 들어갔을 때 ABA 바이오의 그랩바디 B가 앞으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죠. 또한 지금 사노피라든지 GSK라든지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순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저렴하게 들어갈 기회구나, 시간이 걸려도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떠올린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들이 암을 정복 못했고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키워드로 4-1 BB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얘가 독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효과는 정말 마찬가지로 좋은 거예요. 효과는 좋은데 이걸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를테면 단독 항체로 타겟하는 단백질도 있어서 효과가 나는 항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못해요. 이걸로. 핵심은 하나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지금 면역 항암제에 대한 연구와 개발과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잠재되어 있거든요. 이 시장. 뭐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냐면 아직까지 암세포를 정복하지 못한 약물, 암세포를 당연히 지금 정복을 못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면역 항암제 치료제 키투르다. 이 친구 연매출 규모가 얼마요? 수십조 원이에요. 수십조 원이거든요. 근데 키투르다가 지금 암을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암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수십조 원이다? 그럼에도 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들은. 키투르다도 마찬가지로 암세포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건드려요. 정상세포까지. 우리 몸 안에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존재하는데 원래 우리 몸에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암을 공격해요. 암을 얘가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이 암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을 또 지니고 있냐면요. 얘네가 PDL1이라고 하는 수용체를 또 가지고 있어요. 얘를 왜 가지고 있냐면 T세포가 암세포를 막 공격하잖아요. 야, 너 일로 와봐 공격하잖아요. 그럼 암세포가 나 정상세포인데 거짓말을 쳐요. PDL1으로. 근데 T세포한테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보이는 건 다 공격해요. 마음에 안 들면. PD1이라고 하는 녀석을 속입니다. 얘를 속이면은 PD1이 T세포를 말려요. 진정해. 졸리지? 잠 좀 자자. 뭐 수면제 같은 역할이 생각하면 편해요. T세포가 그리고 중간에 제가 설명 중에서 뭐 아무거나 공격한다 그랬는데 T세포가 과하게 활성화되면은 아무거나 공격합니다. 정상세포까지. 원래 얘는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한 세포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가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PDL1이라고 하는 얘를 품게 됐고 이걸로 PD1을 자극시켜서 PD1이 T세포가 잠들게 만드는 거죠. 암 공격하지 말라고. 키투르다는 어떤 병용 논리냐? 병용 논리. 키투르다는 PD1이 그 말 듣지 마라고 듣지 마라. 저 거짓말이니까 듣지 마라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가 아무리 나 공격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T세포는 응 모르겠고 하면서 공격을 해버리죠.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돼요? T세포가 막 흥분하기 시작해. 멈출 수 있는 애가 없어 이제. PD1이라고 하는 녀석이 키투르다의 약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역할이 못 해냅니다. T세포야 멈춰라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자동차 악셀을 밟는데 브레이크가 없어. 안 멈추겠죠? 암세포도 죽이고 정상세포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한계점이에요. 지금 키트루다에. 그런데도 연매출 수십조가 나온다란 이야기죠. 근데 그랩바디 T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오늘 완벽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린다라고 했죠. 댓글로 우리 끝까지 대응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댓글 응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선착순 50명 이거 좀 늦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영상 많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영상의 길이가 아마 16분, 17분 이렇게 됐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문자 하나만 더 남길게요. 혹시라도 뒤늦게 보신 분들은 영상 지금까지 보셨을 때 문자로요. VIP가 아닙니다. VIP가 아니라 T 요 한 글자리 남겨놓으세요. 그랩바디 T의 T. 그랩바디 T가 기적을 보여주길 바란 마음 담아서 T라고 영어 T라고 하나 남길게요. 자, 이분들은 선착순에 상관없이 제가 대응 잡아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5거래 예상하고 들어가는 20%에서 30%의 종목들 무료로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랩바디 T라고 하는 녀석 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 주가 AB바이오 주가가 다시 한번 이거 25만원 뚫어내고 역사적인 랠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랩바디 B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제 그랩바디 T가 해줘야 된다. 근데 그랩바디 T가 뭐냐? 물 좀 마실게요. 목이 너무 아프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랩바디 T라고 하는 녀석이 뭐냐? 얘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도. 그러니까 이 그랩바디 T는 중요한 항체들을 잘 끌고 가는 역할을 해요. 잘 붙잡아 줍니다, 항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클라우딘 18.2 그리고 4-1 비비죠. 자, 이 두 녀석을 이중항체로 엮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클라우딘 18.2는 단독 항체로서 임상이 진행된 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졸백투시맙이죠. 졸백투시맙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이걸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클라우딘 18.2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얘에다가 하나 더 얹은 겁니다. 이건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졸백투시맙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약품명이 이제 빌로이죠. 이걸 보유한 회사를 아스텔라스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아스텔라스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아스텔라스라고 하는 이 제약회사가 발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은 졸백투시맙의 연 매출 규모가 앞으로 1조 8천억 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랩바디 T가 적용된 AB의 112. 자, AB의 111이 바로 이런 이중항체 구조를 띠고 있죠. 클라우딘과 4-1 BB. AB의 111이 기존에 발표했었던 데이터를 보면 졸백투시맙 단독 항체로 진행했던 데이터보다 더 좋아요. 베스트 인 클래스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AB의 111의 이상 결과 3상 진입 흐름 이런 것들이 그랩바디 T의 효과를, 기능,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둘을 묶었더니 더 좋지. 이 둘을 묶을 수 있는 건 그랩바디 T밖에 없어. 잘 묶을 수 있는 거 그랩바디 T밖에 없어. 이거예요. 뭐 한마디로 포장을 잘해야 돼요. 포장을 잘해야 된다. 물건이 안에서 뭐 흔들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물건이 담겨져야 되고. 졸백투시맙 하나로만 해도 효과가 나와서 이 정도 가치가 되는데 에이베 바이오는 거기에 한 수 더 뜬 거예요. 4-1 BB를 가져옵니다. 얘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세요?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 나오죠. 스미골이 이 절대 반지 갖고 싶어가지고 목숨까지 걸다가 결국 죽지 않습니까? 마이 프레쉬 하면서. 이 절대 반지의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갖고는 싶지만 가지면 죽어요. 왜냐? 4-1 BB는 키트루다의 역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키트루다는 제가 뭐라고 했죠? PD-1이라고 한 녀석을 속여가지고 너 말리지 마라. T세포가 뭘 공격하는 거 말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아무리 나 암세포 아니야 라고 속이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T세포한테는. 그럼 T세포가
흥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멸시키고 다닌다. 그거였잖아요. 근데 4-1 비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T세포에게 칼자루를 쥐어줍니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자루 하나 쥐어줘서 흥분시켜요. 막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흥분을 시키기 때문에 T세포가 거의 뭐 극도의 활성화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암세포는 물론이고 정상세포, 온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야, 이걸 다루면 진짜 좋은데 다룰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빅파마들이 얘를 포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클라우딘을 붙인 겁니다. 이게 혁신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돈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영상 좋아요 눌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댓글 남겨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분들이 많지 않다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올릴 이유가 없겠죠. 자, 문자 참여 많이 하시고요. 클라우딘이라고 한 녀석을 이어준 게 왜 중요하냐면 클라우딘 혼자만 써도 효과가 나와서 이 정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랑 얘를 엮는다. 애초에 이게 됐으면은 이렇게 개발했을 거야.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빅파마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이중항체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필요해진 게 뭐다? 그랩바디티라는 거. 얘가 이 둘을 엮어준다고. 근데 얘 둘이 엮이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자, 클라우딘 18.2 순서가 이거예요. 얘네 둘이 뭐 엮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예요. 얘가 작동하는 순서가 원하는 대로 설계한 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작동의 순서가 중요해요. 왠 줄 아세요? 이 순서가 뒤틀리면은 이 둘을 이중항체로 엮은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거죠. 4-1 비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4-1 비비는 말 그대로 T세포를 완전히 흥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얘가 T세포가 결국엔 많은 것들을 다 죽이고 다닌다 그랬고, 그럼 만약에 둘이 묶었는데 4-1 비비만 작동하거나 얘가 먼저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뭘 붙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혁신인 이유가 나옵니다. 클라우딘 18.1을 붙인 건데, 클라우딘 18.1을 붙인 건데 얘는요 위 안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정상세포일 때는, 그러니까 암이 없을 때는, 정상적일 때는 얘가 포착이 안 됩니다. 평소에는. 근데 위암일 때는, 암세포가 있을 때는 얘가 포착이 돼요. 얘가 포착이 돼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딱 위암일 때만 포착이 되는 클라우딘 18.2를 추적해. 그게 항체 역할이죠. 그걸 추적해라. 그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다. 이걸 이렇게 작동 설계를 한 거예요. 와, 이거 설명하는데 어렵죠? 이해하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해했다면 이거 시간 들일 이유가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마 이거 대다수가 영상 끄고 나갔을 겁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은 얼마나 될지 참 걱정인데, 이해되신 분들은 이해했습니다 라고 댓글 남길게요. 아시겠죠? 자, 이해되신 분들은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데 상담한테 응원 문자 하나씩 남겨야겠죠? 이거 아무 데서도 설명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클라우딘 18.2라고 하는 녀석이 정상일 땐 발현되지 않습니다. 암일 때, 위암일 때만 발현됩니다. 근데 작동 순서가 뭐라고요? 얘만 단독 항체만 쓰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걸 다 섞으면 되잖아요. 좋은 것들. 근데 그 섞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섞었을 때 얘가 먼저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작동도 안 하는데 4-1 비비가 막 T세포를 자극하면 환자가 죽겠죠. 정상세포까지 다 사멸시켜서. 근데 클라우딘 18.2만 먼저 찾아라 라고 작동을 하면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랩바디 T가 혁신인 이유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미 물밑에서 계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훈 대표님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랩바디 B를 이어갈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2026년도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그랩바디 T를 말했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클라우딘 18.2가 막
작동을 먼저 해서 암을 찾았다. 그럼 그제서 얘가 켜진 거예요. 그제서야. 작동의 순서가 이해되시죠? 딱 찾았을 경우에, 딱 찾은 그 부위에서 암세포에서만 얘가 켜지는 거예요. 그럼 T세포는 암을 만났을 때만 나 일하면 돼? 어딨어? 누군데 데려와 하면서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T세포는 뭐라 했죠? 암세포를 죽이도록 만들어진 애다. 우리 몸 안의 면역세포다. 그럼 환자는 부작용 없이 뭘 이겨내는 거예요? 맞아요. 부작용 없이 암을 이겨내는 겁니다. 암을 정복하는 시기가 그래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빅파마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면은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이야기가 성사가 안 되죠.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다라는 논리가 맞다면 우리의 인류 문명이 왜 이렇게까지 발달해왔으며 성공하는 사례들은 왜 나오며, 그죠? 왜 빅파마들이 여기에 수십조 원을 쓰겠어요? 아직까지 그랩바디 T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에이비의 바이오를 투자했던 이유, 그 이유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 우리가 이 주식,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고 과거에는 매수하지 못할 지금은 매수하지 못할 종목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지금 이 주가 흔들림에 그냥 주가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떨어지니까 손절하고 올라가니까 매수하고 그런 분위기에 이리저리 휘둘린다면 주식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주식은 저렴할 때 사야 되고 주식은 올라갈 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저렴할 때 사야지 하면서도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대다수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알고 나서 제대로 된 이벤트가 열리고 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수급과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오늘 좀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찍은 거고, 이 가치를 이해한다면은 시간을 들여서 AB의 바이오를 투자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거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길고 긴 영상을 보셨다는 건 분명 이 가치를 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댓글로 이해했습니다라고 꼭 잊지 마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기 종목 챙겨가세요. T입니다. 그죠? VIP라고 남기신 분들은 딱 50명까지 제가 선착순으로 잡아 드리는 거고, VIP가 아니라 T라고 이 한 글자를 남기신 분들은 제가 5거래 예상하고 들어가는 15%에서 2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상 수익이 이 정도 되는데, 자, 이 정도 예상하고 들어간 종목 하나 챙겨 드릴게요. 앞으로 종종 이런 것들 챙겨 드릴 건데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들어갈 만한 것이 있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좀 급하면 오늘 종가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라 봅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볼 거고, 월요일에 보고 월요일 종가에 좀 베팅이 들어갈 건데 일단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좀 챙겨 드릴 거니까 받아가시고, 에이비바이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단정을 짓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최악의 경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뭐야 오래 걸린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오래 걸린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 각오하고 우리가 에이비바이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늘 상담이가 또 드리는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물도 하나 또 챙겨 드릴 거니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선물도 챙겨 가세요. 만약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노력이라는 걸 아끼지 않으시는 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아주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왜 기회일까요? 왜 기회인지 지금부터 핵심 설명 드릴 건데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빅사이클을 잡아라. 많은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사이클이 과연 앞으로 어떤 게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실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원전부터 시작해서 조선, 반도체, 방산, 바이오 이 모든 사이클을 다 최저점에서 맞춰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는 다음 사이클은 뭘지 궁금하시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이클을 또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빅사이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고 제 연락처로요,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남기면 돼요. 물론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요, 댓글로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걸 인증하신 분들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냥 문자만 빅사이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구독 누르고 댓글로 빅사이클 남기신 분들은 제가 이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담님, 매번 정말 빅사이클을 맞춰냈나요? 검증부터 해야겠죠. 정말로 매번 원점부터 시작해서 모든 빅사이클에 맞춰낸 사람이라면 다음 빅사이클을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겁니다. 왜냐?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돼. 그 중요한 타이밍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에 대한 걸맞는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증부터 해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2월 12일 본격적인 급등이 터질 거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주당 가격 24,200원에서 매수 방송해드렸어요. 핵심만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매수를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식이고 너무나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차려진 이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들으셨죠?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밥상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을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렸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24,200원에서요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맞아, 초급등 나면서 300% 폭등해버렸어요. 심지어 하나오션 역시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조선 대장주 32,800원에 매수하자라고 방송해드렸고요. 그 매수 방송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2월 19일이죠.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니까 불안합니다. 하락하니까 불안해서 잡지를 못하고 보유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을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거다 거듭 말씀드리죠. 기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어마어마한 호재 터지면서 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여러분에게 이런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와, 매출이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매출이 2026년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10조가 넘어가요. 25년도 10조 넘어가고 26년도 12조가 되고 영업이익도 와우 정말 대단하네요. 그죠? 1조가 넘어갑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업이 24년도에 들어서 엄청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삼성중공업의 연봉상 차트에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9년 동안 바닥을 기다가 2005년도부터 주가가 급등했고, 이때 다들 뭐 있는지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9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 대금이 심상치가 않죠. 수많은 자, 들으셨나요? 당시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저는 9년 매집설을 말씀드렸고 실적 사이클에 대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흘러왔던 패턴을 보셔라. 똑같이 급등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급등 나왔죠 이미. 맞나요? 그리고 우리 채널 대표 한미반도체, 저는 여러분에게 HBM은 잭팟이다, 이거 터지기 전에 2023년도 11월 3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조회수가 22회예요. 진정한 대박주는 아무도 모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이게 간다고? 이게 무슨 주식인데?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의 4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아이들 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핵심 한번 볼게요. 급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바로 HBM입니다. 한미반도체 생성형 AI의 HBM 반도체 생산. 자, 생성형 AI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HBM을 생산하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그냥 간단해요. 자, 삼성,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얘네 뭘로 만드느냐? 장비. 바로 한미반도체 장비예요. 자, 들으셨나요? 모든 게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기회를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댓글 남기세요. 빅사이클이라고요. 빅사이클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제 연락처 737-7454 보이죠?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됩니다. 댓글 남기신 거 인증하시며 댓글 사진 저한테 보내시고 빅사이클이라고 남기신 분들에게만 다음 빅사이클의 종목을 공개할게요. 어쩌면 말이죠,
제가 방송으로 이미 알려드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맞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맞죠? 허나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않은 빅사이클 종목 존재합니다. 문자 남기면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최저점에서 방산주 잡아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나 2차전지에 밀리지 않을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대박을 눈앞에 두고 그건 말하지도 않고 선반영되었다라는 헛소리라면서 본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자, 자세히 볼게요. 들으셨나요? 급락이 나오는 주식을 놓고서 이건 월봉상 차트예요. 캔들 하나당 한 달입니다. 이런 주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보셔라. 매집이 되고 있다. 기회다. 펩트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최저점에서 방송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주식이 그렇게 되리란 걸 모르니까요.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648% 폭등 나왔습니다. 펩트론 최저점에서 심지어 급락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에이베바이오, 일라이 릴리와 함께 엄청난 계약 규모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계약 직전에 또다시 매수 10월 28일에 방송해드렸어요. 20만원 갈 걸 알죠? 라고 하면서요. 93,000원에서 방송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이 둘도 없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빅사이클을 잡으세요. 그 빅사이클 언제 어디서 어떤 종목이 기회인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기회를 알고 승부를 걸어야 타이밍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기회 잡으시면 됩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세요.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기를 선사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